도박에 마침표를 찍다. 본격 도박 타파 프로젝트 도박 엔딩 시즌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걸마, 도박 걸음마. 저는 우윤혜입니다. 네, 윤혜 씨. 네? 지난 첫 출연 이후에 지난번에는 진짜 도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죠. 네, 관심도 없었고 네. 네, 그런 상태로 출연했다가 네. 한번 출연하고 나서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네. 도박에 대한 시각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저는 그날 굉장히 충격을 먹었고 집에 가서도 저희 남편한테 이 도박의 중독이 되게 심각하더라. 우선 10대, 20대 포진이 많다는 것을 알고 네.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겠다. 약간 아 이거 되게 심각하다. 이런 엄마로서의 경각심도 있었습니다. 일단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네. 일단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인과 주식은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도박처럼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와는 조금 이제 게스트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 하수는 일단 그대로입니다. 코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수 코르입니다. 아 멀끔해졌어. 자, 올해 첫 출연입니다. 네. 마카오 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마지막 배팅이 9년 전 마카오에 있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조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수로 모셨습니다. 이분만 출연하면 조회수 폭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도박 엔딩의 보증수표 와. 우리 이주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회복 중인 상담사 이주영입니다. 네, 여전히 주변에 선한 영향력 펼치고 계신 거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사연이 도착해 있거든요. 네. 윤혜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저는 10년간 도박 문제로 고생하다가 현재 3년째 단도박을 유지하며 회복 중입니다. 얼마 전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기금 관리팀으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 소식을 듣자마자 최근에 뉴스에서 본 도박 문제로 인한 공금 횡령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돈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잘 끊고 있는 도박에 대한 유혹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인사 이동을 피하기 위해서 도박 문제를 오픈하자니 아주 심적인 부담이 큽니다. 상담 당시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재무 관련 일은 하지 않는 게 낫다. 주변의 도박 문제를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쌓아온 저의 신용과 신뢰가 무너질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도박 문제 오픈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리 코르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돈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일까요? 네,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3년이나 됐다고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시 내가 돈을 물론 회사 돈이지만 돈을 만진다고 해서 또 그런 유혹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위험한 발상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래도 경각심을 갖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전에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도박이나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은 장고를 못 견뎌요. 내가 무조건 뭐를 사든지 베팅을 걸어야지 네. 내 통장에 돈이 꽂혀 있는 걸 못 봐요. 오. 오히려 불안해요, 그게. 진짜. 네. 그래서 저도 신기하다. 처음에 끊을 때 그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물론 가족들이 관리를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네. 제 뭐 다 인서 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 들어오자마자 넘겼지만 네. 나중에는 좀 제가 연습을 해보겠다. 돈 들어오면은 바로 안 넘기고 하루만 내가 갖고 있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걸 네. 도박을 할 이게 아니고 네. 안 하고 한번 참는 연습을 해보겠다. 네. 이래서 해봤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분도 좀 그 전에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시고 해보고. 네, 근데 오픈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픈하는 게 낫다. 네. 아 회사에. 일단 통장 잔고가 있으면은 잔고가 있는 거를 못 견뎌하는 게 도박 중독자의 특성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마카오 김도 동의를 하시는 편일까요? 나를 시험해 본다. 음. 오늘 내가 월급을 받았지만 원래 같으면 바로 가족들한테 바로 이체했을 텐데 하루 정도 갖고 있다 해본다. 아, 좋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한 관계 안에서는 그런 연습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사연 보면 안전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지금 회사 돈이에요. 네. 회사 돈을 가지고 내가 나를 실험한다? 안 될 일이에요. 혹여 탈이 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그렇죠. 어느 정도의 방패막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이건 아니면 이제 연습이건 가능한데 이건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나를 시험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답입니다. 어차피 질 거니까. 그러니까 도박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는
무력하다. 나는 도박 문제에 있어서 취약하다. 네. 나는 금전 관리에 있어서 취약하다. 이게 나의 약점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시험. 이 시험이 사실은 저희들이 항상 재발했던 거기에 시초잖아요. 네. 나를 시험에 들게 될 상황에 두지 않는 것이 단도박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거 근데 정말 와닿는 것 같아. 내가 네. 무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시험하지 말고 나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거기서 출발하라는 얘기 같은데 일단 돈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부분에서는 코르님과 마카오김의 그러네. 이제 의견은 일치하셨고요. 네. 자 이제 고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돈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같으실까요? 네, 뭐 두 분 다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 네. 저는 조금 다른 이제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도박 중독을 항상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신건강, 우리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이나 이런 공황장애나 같은 질병으로 이해를 자꾸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택배 노동장에 가서 이제 뭐 일을 맡아서 한다거나 네. 노가다 하는데 가서 한다고 할 때 거기서 항상 그러죠. 뭐 허리가 안 좋으신 분 열애하시고요. 무릎 안 좋으신 분 육체 질병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열애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작업을 따로 할 것이고 왜냐하면 약한 부위가 있으니까 우리 그대로 옮겨서 생각을 하면은 네. 도박 중독이라는 뇌 질병은 돈의 관리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용만 하면 뭐 굳이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내가 수치스럽고 네. 내가 도박 중독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뭐 도덕 윤리적인 문제를 자꾸만 바라본다든지 네. 나의 성품의 문제를 보면 이게 기초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난 첫 회에 출연하셨던 우리 이제 고수 김호진 선생님도 네. 처음에 이제 질병이란 이야기를 하셨고 이야기를 질병 쪽으로 풀어가셨는데 네. 오늘 이주영 선생님도 그러네요. 질병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시. 안 그러면 네. 네가 노력하면 돼. 이렇게 자꾸만 접근이 돼요. 의지로 이제 접근하다 보면 그렇죠. 이야기가 풀려지지가 않는다. 어떤 병이 노력으로 고쳐지는 병은 네. 그거는 병이라고 할 수 없겠죠. 고수끼리 맞닿은 부분이 있네요. 그렇네. 근데 진짜 네. 저는 이 사연자분이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네. 내가 도박 중독자라고 고백을 했을 때 네.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이만큼 성숙한가? 그 사람은 뇌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바라보는가? 네. 저부터도 이 도박 엔딩에 나오기 전에는 네. 그거 왜 못 끊어? 저는 이제 또 흡연자가 아니니까 담배 네. 왜 못 끊어? 네. 약간 이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도 고민하는 건 과연 내가 이거를 커밍아웃 함으로 인해서 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네. 좀 나눠볼 텐데 코르님 네. 참 어려운 선택일 것 같아요. 낙인 찍히는 게 너무나 두렵고 또 자금 옆에 있으면은 또 나를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을 하는 게 좋고 아까 그런 남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오픈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그 걱정 때문에 나중에 훨씬 더 큰 화를 불어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도 그랬어요. 이거를 저는 심지어 유튜브에다 이걸 말했는데 네. 제가 어느 심정으로 말한 거냐면 이걸 내가 혼자 숨기고 도박을 하느니 그냥 내가 창피하더라도 이게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사람들이 뭘 날 욕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남의 일에 관심도 없고 또 의외로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너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정도박이라는 게 좀 말하기 그러면은 뭐 내가 주식을 했다 이렇게 약간 좀 순화해가지고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나는 돈은 안 만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라도 네. 자기 가는 거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오픈한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두렵다면 조금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순화해서. 기금 관리 쪽으로는 안 가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네. 마카오겜님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저의 사례랑 거의 비슷한 게 있어서 네. 이제 오윤혜 선생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도박 중독자이기도 하지만 네. 전과자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도박 문제로 인해서 그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구하기 위한 네. 어떤 횡령이 들어갔고 그 횡령으로 인해서 네. 살다온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도박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끊고 있었을 때 네. 그때 중독재활복지학과라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전과자라는 말은 도저히 입에서 나오진 않고 네. 엄청 용기 내서 저 도박 중독자
상태였지만 지금은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학원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밝힌 상태였어요. 오픈했어요. 용기를 내서. 네. 그 상태였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다니고 2학년이 됐는데 대학원 그 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학생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총무에서 총무? 아니 거기서 그래서 회장이 이제 직권으로 총무 같은 걸 뽑는 거예요. 근데 아,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거여서 그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거나 아니면 시간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형주 씨가 총무해주면 안 되겠어? 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민을 혼자 했어요. 혼자. 한 하루 이틀 정도 얼마나 된다고? 내가 그 관리 총무하면 돈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학생회비 같은 거 관리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맡았어요? 아니야. 할 수 없을까? 그 돈이 혹시 내 손에 내 계좌에 있을 텐데 아, 계속 싸우는구나. 혹시 그게 내가 지금 내가 잘 버티고 2년 3년 안 했는데 혹시 그게 생기면 나한테 유혹이 올까? 답이 안 나와. 네. 잘 모르겠어요. 같아. 이거 되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참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분기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회장 선생님한테 연락했어요. 네.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도박 중독자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횡령 전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횡령 전과가 있으니까 총무 맡기는 게 안 된다가 아니라 선생님도 지금 중독 문제를 같이 공부하고 계신데 중독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독자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제가 총무를 맡는 건 제가 도박 끊는데 유리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만 저는 그 상황에 저를 놓고 싶지 않으니 부탁드린다. 좀 철회해 주셔라. 네. 그래서 그해 네. 결국에는 2인 총무 체제로 움직였어요. 총무를 한 번 더 뽑으셨어요. 그래서 네. 한 분은 돈 관리만 하시고 나머지 일은 제가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용기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오윤혜 선생님께서 하신 거하고 같아요. 내가 혹시 나의 약점을 치부를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낙인을 찍고 어떤 내가 또 불합리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 두려움을 한 번만 용기 내서 한번 이겨내본 경험을 하잖아요. 네. 생각보다 내가 내 잘못을 나의 그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그걸 내가 용기 있게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예 반대입니다. 용기 내서 했던 고백 때문에 그 집단 안에서 굉장히 인정받았다면 인정받았고 훨씬 더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훨씬 제가 잃는 것 있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누군가는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 잃겠지만 그것 이외에 얻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 저는 꼭 한번 용기 내보셔라. 정말 저는 그 마카오기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저 완전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저도 만약에 마카오님이 저렇게 용기를 내어서 내가 회장이야. 근데 저는 사실 횡령까지 전과가 있습니다 얘기하면은 더 맡기고 싶어. 그래요? 더 신뢰가.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맡기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총무를 하셨잖아요. 2인 체제로 가긴 했지만 네. 더 신뢰감이 갈 수도 있는 더 좋은 얻는 것도 충분히 많을 수 있겠다. 진정성이. 네. 오픈했을 때 나에 대한 어떤 편견이 생길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오픈을 하지 못했는데 용기를 내기까지가 어렵지 용기를 내고부터는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일단 이분에게 해줄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수님한테 한번 또 갔다 올게요. 네. 네. 이분의 선택 또 다른 시각이 있을까요? 조금 이제 더 다르게 보자면 그 제가 사회자분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도박 중독이 한 사람에게 어떠한 질병으로 어느 정도의 중요한 질병으로 생각이 되세요? 그 사람이 이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저는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 디스크. 그럼 계속 고질병이 있으니까. 저는 위암 정도로 가겠습니다. 암. 네. 네. 저는 위암 중에도 췌장암 정도로 봐요. 췌장암. 네. 치사율이 높다는. 거의 물론 네. 뭐 통계도 그렇고 음. 회복률도 그렇지만 바로 목전에 둔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얘기하고 치료해야 되기 그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아요. 네. 일단 내 눈에 보이는 암을 빨리 치료하고 싶다고 생각하죠. 네. 나는 직장을 포기해도 되니까 암이 나면 다시 도전하면 되지라는 게 그 환자가 억지로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운명이죠. 그냥 맞습니다. 가는 거죠. 준비가 잘 돼 있는 내담자는 네. 중독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든 걸 다 접겠다. 네. 치료가 될 때까지. 그럼요. 음.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긴가민가? 음. 요쯤 됐지 않았을까? 음. 그러니까 좀 못된 표현을 쓰자면 요따고 생각을 하는 네. 고만고만한 회복자들. 음. 그러면은 뭐 하라고 해야죠. 음. 그랬다가 마카오긴 갔던데 들렸다가 다시 오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 오픈이다. 병에 우리가 네. 과민성 대장염 뭐 이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참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암이 걸리면 당연히 그게 더 중요하니까 회사에서 남아달라고 해도 자기가 사표 내고 저 뭐 휴직을 하던 암 치료 끝나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휴직 안 돼. 그럼 저 사표 내겠습니다. 이렇게들 하죠. 네. 당사자든 가족이든 그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나잖아요. 네. 기금 관리로 가냐 마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냐 마냐 정도의 수준으로 더 확 올려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 아까 이제 우리 코로님과 마카오김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드러내놓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이게 순서가 되고 때가 돼야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이게 뭐 기승전결 논리적이 맞았다 안 맞는다에 따라서 오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내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만한 그 자존감이 있고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을 때 되기 때문에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저는 기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회복을 되게 자랑스럽게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중독이 아니잖아요. 네. 도박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최장암 비율로 말씀드렸지만 20명에 1명, 2명, 10명에 1명, 2명이 회복을 유지해 나간다는 거죠. 자랑이에요. 그렇네. 기적이네요. 기적. 누가 만약에 제가 저한테 상담받는 모든 내담자를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빌딩 사죠. 똑같 제 능력과 그것으로 회복이 되는 건 거의 없다고 좀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뭐 아직 도박 인식 개선이 많이 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가족만큼은 그 회복에 대해서는 지지해주고 아무도 못하는 그것을 당신은 해내고 있다라는 것이 본인이 느껴져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게 돼야만 이거 역시도 당연히 그 과정 중에 하나니까 네. 했을 때 내가 나만 좋으면 되잖아요. 자존감이 높으면 난 했어 후회하지 않아.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거짓으로는 네. 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 세 분의 조언 다 듣고 나서 우리 일반인 오윤혜 씨 네. 만약에 이런 남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박 중독자라고 고백하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으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진정성 있게 고백해라. 그리고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 시작했을 때는 저는 당연히 이제 고백 안 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이 1시간 만에 바로 제 마음이 설득이 됐습니다. 오윤혜 씨의 마음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윤혜 씨를 바꿨다면 금방 네. 바뀌는 우리 시청자들도 마음에 울림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오늘도 그냥 대충 사연 읽고 그냥 자기 의견 얘기 다 끝나는 시간이 아닌 네. 진심 어린 얘기해 주신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진정성 있게 다가와 주신 우리 오윤혜 씨에게도 네. 감사 말씀 드리면서 2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